위하여. 우리는 왜 술잔을 붙일 때마다 무언가를 위한다고 외치는 걸까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전체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인문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채널 몸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저는 철학과 의료 인문학을 공부한 강신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외치는 건배사 위하여에서 출발해서 그 위함의 윤리를 넘어서 더불어의 삶으로 건너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식하면 의례 떠오르는 게 있죠. 술잔을 부딪히며 외치는 건배사입니다. 그냥 건배라고 하면 함께 잔을 비우자는 뜻이지만 우리는 특별한 건배사로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길 좋아합니다. 요즘엔 기발한 건배사들도 많지만 대개는 건강, 행복, 승진, 합격, 성공 이런 밝은 미래를 빌면서 무엇을 위하여를 외칩니다. 함께 추구할 목적이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영혼 없이 위하여만 외치기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위한 것들입니다. 출세를 위해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며 가족이나 나라를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세금도 냅니다. 위함은 목적이자 대상이고 그것을 향한 행동에는 대개 크고 작은 희생이 따릅니다. 건강을 위해 맛있는 음식에 유혹을 뿌리치고 재난을 당한 이를 위해 소비를 줄여 기부하고 힘들여 봉사도 하죠. 그러니까 위함이라는 사고 속에서는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쁨을 통한 좋음의 추구라는 이야기 구조가 깔려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국민을 위해 정치하고 학생을 위해 교육하며 환자를 위해 진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엔 정치와 교육과 의료를 통해 출세와 명예와 생계를 추구하는 현실적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위함의 윤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삼강입니다. 삼강오륜의 삼강이요. 신하를 위한 임금의,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아내를 위한 남편의 별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별의란 그물을 펼치고 무리는 굵은 외주를 뜻합니다. 위함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이 별의는 결국 지배와 섬김의 위계질서가 됩니다. 신하와 아내와 자식은 임금과 남편과 어버이가 쥔 그 외줄에 매여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위함과 권력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2400년 전 혼란의 전국시대를 살았던 맹자는 이 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군주의 달콤한 말이 사실은 자기 이익을 쫓는 본심을 가리는 말장난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맹자는 작은 이익을 주고받는 위민의 정치를 비판하고 진정한 기쁨과 큰 이익을 백성과 함께 나누는 여민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긴장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건물 이름을 두고도 드러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청와대의 한 비서동은 시기에 따라 여민관과 위민관이라는 두 이름 사이를 오갔습니다. 여민관은 백성과 기쁨을 함께 한다는 여민동락의 뜻을, 그리고 위민관은 백성을 위한다는 위민의 뜻을 담고 있죠. 같은 건물의 이름이 여민과 위민 사이로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 두 태도 사이의 긴장이 얼마나 깊은지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 긴장을 마주하기보다 아예 비켜서 버리는 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와대를 버리고 떠나버린 위하여도 더불어도 아닌 나홀로의 정권도 있었으니까요. 위하여와 더불어 그리고 나홀로 사이의 이 긴장은 위정자와 국민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와 고객, 교사와 학생, 그리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늘 있게 마련입니다. 시장에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멘트가 넘쳐나고 학교에는 학생을 위해 기획된 행사가 가득하며 병원에서는 환자 중심 의학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굳이 맹자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 겉모습이 정말로 고객과 학생과 환자의 이익과 행복을 원하는 마음을 담기 어렵다는 것쯤은 누구나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와 맹자, 순자는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다듬고 가꿈으로써 마음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고요. 예가 마음의 폭과 깊이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거칠의 말보다는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도 고객과 학생과 환자의 마음을 사업자와 교사와 의료인의 마음과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지식을 나누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그 상품과 지식과 질병 속에 담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틀은 고객과는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학생과는 함께 배우며 환자와는 더불어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경험이 쌓였을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말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가치나 목표 또한 없습니다. 자주 입에 올리는 말 속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담아 외친다면 그 실천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도 한결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술자리 건배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더불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 번씩 떠올려 말해본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몸들의 살림살이의 강신익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